꽤 선호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P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RN이 되어야 돼요. RN은 이제 Registered Nurse, 한마디로 등록된 어, 간호사.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전문 간호사라는 거는 Nurse Practitioner가 가져왔으니까 쓸 수가 없고. 말 그대로 간호사예요. 진짜 간호사를 우리가 RN이라고 부르는데 RN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ASN과 BSN이 있는데요. ASN은 이제 AS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RN이다 라는 얘기인데 AS 디그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영어로 하면 Associate Degree인데 한국어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대졸이에요. 초대졸 RN. 그 다음에 BSN은 학사를 졸업한 BS 디그리를 가진 nurse. 그래서 이제 학사를 디플로마를 완료한 RN이라는 뜻으로 ASN, BSN이라고 나누는데 예전에는 ASN과 BSN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게 차이가 날 때는 단 한 가지. 병원에서 이제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ASN보다는 BSN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 그 조항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차이가 나지 실질적인 그냥 임상 업무에서는 ASN이나 BSN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회의 기조였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는 AS는 더 이상 이제 컨트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점점 ASN을 선호하지 않는다. BSN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때 이미 돌고 있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10년이 뭐야? 벌써 진짜 12년? 네, 12년, 12, 3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어, 그런데 이제는 왜 이 차이가 나느냐면은 보험사와의 행정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보험사에서 BSN 널스를 얼마나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겨요. 이 보험사와 이 주 정부에서 종합병원을 이렇게 부여하는 병원의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 내에서 이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뭐 입원해서 그 질은 어떤지 뭐 음식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레벨을 주는데 평가를 내리는데 여기에서 BSN 여기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지만 보험금을 많이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급이 낮으면 보험금을 받아올 때 자꾸 반려가 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 병원을 평가를 할 때 BSN 널스가 ASN 널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그 비율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병원도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BSN을 돈을 조금 더 주고 데려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이라는 거를 경험상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ASN보다는 BSN을 채용을 하겠다. 내지는 ASN이더라도 BSN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을 그러니까 고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자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RN들도 거의 다 이제 공부를 할 거면 이제 BS 디그리, 그러니까 학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RN을 마무리를 짓고 나면 이제 Nurse Practitioner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RN이 못하는 게 있어요. RN은 이제 보통 주사 놓고 뭐 약 주고 뭐 환자 케어하고 바이탈 잡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탈 체크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RN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C라인을 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C라인이라는 거는 그 우리 링겔 맞는다고 하잖아요. 링겔 맞을 때 이 심장 쪽에서 심장 그쪽 혈관에서 그 라인을 따는 거를 C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RN이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이거는 의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RN도 참 일이 많아요.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인력을 RN으로 다 수급을 한다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금전적으로도 부담이고 행정적으로도 부담이고 실제로 그만큼의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RN만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한 그 외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LPN입니다.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준 간호사라고 부를 수 있죠. LPN만 돼도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대우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벌이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이 LPN들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게 IV를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바늘 꼽는 모든 일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카테터를 이제 삽입하고 제거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약 나눠주는 거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을 이제 처방받은 약을 이제 환자들한테 돌아가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납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약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건 할 수는 있는 업무였지만 IV를 놔주고 주사를 놔주는 거는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약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IV나 주사바늘 꼽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카테터 삽입하는 거나 제거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LPN들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PN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거를 CNA가 합니다. CNA는 Clinical Nurses Assistant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얘기를 하자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라고 보기에는 한국에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은 LPN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또 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게 이분들은 이제 환자들이 기본적인 케어가 필요한 부분 있죠. 목욕하고 뭐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분들 그런 거 도와드리고 뭐 시트 갈아드리고 뭐 온갖 거를 이제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RN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LPN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은 보통 CNA 분들이 이제 처리를 합니다. 보통 3주에서 6주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고 시험을 패스하면 CNA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호학과를 다닌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트레이닝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1년을 마무리를 하면 내지는 1년이 아니죠. 첫 학기를 마무리를 하면 CNA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서 바로 시험을 보고 패스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시험도 안 봐도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이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기관마다 자기네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룰에 대한 재량권을 꽤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플라보토미스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피만 뽑는 테크니션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는 필요한 자격 요건이라는 건 없고 병원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직원으로 이제 업무를 분담을 합니다. 제 친구도 이 테크니션으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는데 다른 거는 하지 않아요. 진짜 돌아다니면서 피만 뽑아요. 이제 뭐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찾아요. 핏줄을 이 혈관을 진짜 잘 찾아요. 혈관을 진짜 잘 찾아서 아이비도 너무 잘 놓고 놓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데 어쨌든 혈관을 찾아서 뽑는 거나 넣는 거나 테크닉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벌이가 나쁘지 않아요. 최저 시급이 미국이 7불 50이었을 때 제 친구가 기본 15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래 일하면 당연히 이제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 시급에 적어도 2배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하기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건 쪽으로 나가려는 특히 이제 PA 쪽으로 가려는 학생들 중에 이 플레보토미스트로 임상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환자의 피를 뽑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직책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플레보토미스트의 직책을 아마도 임상병리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그 다음에 Clinical Lab Scientist, 임상병리사가 있는데 이거는 학사 과정이에요. 언더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이고 보통 종합병원에 채용돼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랩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죠.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임상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공인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바로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죠. 보통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일하는 그 시프트에 일할 직원을 가장 많이 구인을 하고요. 3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시부터 11시, 11시부터 7시, 7시부터 3시 이렇게 11시부터 7시 맞죠? 7시부터 3시 네, 그렇게 3교대로 직원을 구하는데 일자리가 거의 항상 있고요.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시프트는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한대요. 굉장히 그 병원에서 진짜 터줏대감들처럼 아주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은퇴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일이 강도가 높다면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대충 할 수 있다 보면 또 대충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 친구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도 일을 할 수 있고 경력이 쌓이면 꿀다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2시부터 12시,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12시간 시프트가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7시부터 3시, 3시부터 11시, 1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시프트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시간에 빌 수 있는 공백을 채워줄 목적, 그 다음에 또 그 중간 시간대가 사실은 가장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교대 시간하고 바쁜 시간을 커버할 때 필요한 추가 인력을 12시부터 12시 시프트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TO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일할 때 이제 뭐 핵심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직책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방사선사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방사선사도 한국처럼 그냥 방사선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방사선사 중에서도 엑스레이 담당이 있고 MRI 담당이 있고 울트라사운드 그러니까 초음파 담당이 있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진단을 가능하면 초음파로 하자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카테터를 꽂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초음파로 확인하는 게 감염 위험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 수가도 이제 더 많이 보험 회사에서도 그걸 더 높게 쳐주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한테도 가장 부담이 덜 가는 게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가장 부담이 덜 가는 진단의학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초음파죠. 왜냐면 그거는 뭐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도 없고 이제 초음파 기술이 굉장히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방사선과도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아예 따로 빼서 그 스페셜리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시스템과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를 찾자면 시스템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존재하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